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고 아마도 곧 이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그야말로 진짜 요동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든 정말 요동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영장이 나와버리면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국힘을 위헌정당해산 청구 바로 할 겁니다. 1심 나오기 전이라도.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당대표가 내란의 중요임무 정사자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그럼 너네 위헌정당이네. 실제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검으로서도 정말 치명적이고 민주당으로서도 진짜 한 타격을 맞은 것이고 아마 맞고 가만히 안 있겠죠. 법원을 향해서 온갖 총공세를 다 펼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수사카드 그리고 뭐 법원행정처 폐지 온갖 카드 다 꺼내 들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모든 카드를 꺼내 들면서 법원을 압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의 귀추가 굉장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중요 임무 종사자고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혐의인 것이죠. 자, 특검 쪽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어떤 거냐면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보급, 격리, 연락, 통신, 서무, 위생, 전무. 보세요. 이게 지금 법이 옛날 법이라도 그렇지만은 아니 당대표로서의 업무하고 관련되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 보이세요? 다 어때요? 군의 업무하고 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우리가 이 계엄을 내란으로 이렇게 포섭해서 적용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비상대권인 계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임무 종사자도 보면은 보급, 격리 요새 격리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격리 그러게 하면 회계 업무, 연락, 통신 그러니까 군에서 뭐 보급이라든지 후방 어떤 지원 업무 그런 거 중요한 임무 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거를 당대표한테 당시 당대표 아니 당시 저 원내대표한테 당시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거를 적용한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판례도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판례조차도 다 이런 거예요. 이 내란 상황이라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내란 상황이라는 게 어떤 쿠데타라든지 12.12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런 행위에 좀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검 쪽에서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냐? 뭐 이렇습니다. 12월 4일 0시 3분에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원들한테 국힘의원들한테 당사로 모이라. 이게 내란 가담이라는 거예요. 뭐 당사로 모이라는 게 왜 내란 가담이지? 특검 논리는 그런 거죠. 의원식 의장이 당시에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왜냐하면 계엄 해제해야 되니까 그렇게 문사를 발송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 그 당신 지금 표결 방해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 좀 그렇습니다. 아니 당시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를 했다. 아니 국회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들어가냐.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계엄 당일 밤 11시 37분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해가지고 그때 뭐 담 넘어가는 거 그거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찍어서 이용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이 통제가 풀린 게 새벽 1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경호 의원한테 상당히 유리한 자료인데 밤 11시 37분에 출입을 통제를 냈고 풀린 게 1시 45분.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 표결을 해야 되는 시간 동안 이 출입이 통제돼 있었으니까 당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황인 거죠. 자, 그리고 특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새벽에 12월 4일 새벽에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밖으로 나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 그거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반대 표결 하려고 그랬는데 너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표결 방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특검이 맹점이 있어요. 이게 통화 내역은 확보했지만은 통화 내용은 몰라요. 추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추 의원은 이 통화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냐? 한 대표한테 당 입장 의논하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자. 나는 그렇게 통화를 한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특검은 아니 그게 아니고 너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만 있지 통화 내용은 지금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아니, 국회의원이 사실 면책특권 있잖아요. 면책특권의 범위에 뭐가 들어가냐? 면책특권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도 들어갑니다. 아니, 표결이라는 게 내가 특히 이제 뭐 인사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또 무기명으로 하기도 하고 이 표결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국회 자율권의 일부예요. 그 내가 어떤 표결을 하든 나의 헌법상 권리인데 이거를 추경호 의원이 이게 방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또 방해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방해받지도 않았고 18명은 들어가서 표결을 했고 나머지는 자유회사에 따라서 안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포섭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아니 이게 영장이 나오겠어? 이거 사실 영장은 물론이고 이거 혐의 입증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과 관련된 혐의고 무거운 혐의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면은 내란 수괴가 제일 무겁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형 무기징역 그렇게 되고 법정형이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도 법정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까지 되는 거예요.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사람 한번 볼게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노상원 정보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추경호는 기소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지금 영장 청구된 대상자인 거고 이상민 장관은 이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 자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하고 추경호 의원하고는 성격이 확 다르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혐의가 당장의 그 계엄 당시에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경력을 출동시키거나 단전 단수 지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추경호 의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면은 뭐 잘못한 거 그거죠. 만약에 여기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으려고 한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본회의장 갑시다. 표결합시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왕좌왕했다는 거 중간에 그건데 그 우왕좌왕한 거를 가지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중요한 거 통화 내용을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그냥 통화 내역만 가지고 추정에 기반해서 당신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나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이 나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죄명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추경호 의원을 기소하려던 혐의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었어요. 직권남용은 이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고 비교도 안 됩니다. 직권남용 형법에 있는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예요. 아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어때요? 5년 이상입니다. 지금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무거운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직권남용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무거운데 원래 특검이 이 직권남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표결권 행사를 방해당한 피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을 못한 거죠. 아니 누굴 방해당했는지도 지금 특정을 못하는데 그 기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권남용은 못 들어갔다. 이거 피해자 특정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부르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불러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그 법원에 무슨 뭐 이제 뭐 증거 보전 신청 이런 거 해가지고 증언을 강제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직권 남용이 잘 입증이 안 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로 간 건데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직권 남용이 안 되는 게 이게 내란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영장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사안이고 만약에 이게 영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사법부가 저는 정말 중대한 위기다.
사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저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야 이게 영장이 나오겠어 그런 입장인데 또 모르잖아요. 워낙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대로 좀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은 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니까 만약에 이게 영장이 나오면은 우리 사법부가 정말 중대한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장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